네, 이번 시간에는요, 개념원리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304페이지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교점을 지나는 거요. 두 원의 교점이죠. 그 다음에 직선이 나오고 원의 방정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애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애들은 뭐 이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공식으로서 해결한다. 사실 공식을 해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공식 증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명에 관한 문제보다는요 무조건 공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기 쉽다. 그래서 뭐 공식 혹은 공식을 잘 이해하셔서 공식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우선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겠죠. 옆에서처럼 이렇게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러한 형태를 띠겠죠. 이거에 뭘 구하는 겁니까?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얘는 원의 방정식. 얘도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입니다. 기본식은 이렇습니다. 기본식은 우선 두 원이 이렇게 주어졌죠. 똑같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더하기 bx by 더하기 c는 0이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0을 뺀 상태에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는 0을 생략해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뒤에 있는 식에다가 어떻게 돼? k를 곱해주고요. 는 0을 써주시면은 이게 바로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의 기본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보시면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이면. 따라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즉 뭐가 된다?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로 직선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이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된다. 둘 다 뭘 지나요? 교점을 지납니다. 교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있는 것은 바로 뭐다?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여기 써있네요. 이거 갖고 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점을 지나는 식은 방정식은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주어진 원이 있고요. 두 번째 주어진 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주어진 원 전체에다 k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는 0을 쓰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 식도 는 0으로 정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식도 는 0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얘가 기본식이다.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x의 제곱 y의 제곱이 소거가 되면서 뭐가 된다?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x제곱과 y제곱이 살면서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좀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현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은 바로 이 A, B가 뭐 할 때 A, B를 지나는 두 개의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A, B 부분을 쪼갠 부분입니다. 이걸 현이라고 부르죠.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A, B를.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이 3분 애를 뭐라 부른다고요? 공통현이라고 부른다. 공통현. 공통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여기서 삼각형 두 개를 쪼갭니다. 이렇게 하나 쪼개고요. 이렇게 하나 쪼갭니다. 그러면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길이 반지름으로 갔고요. 이 길이 반지름으로 갔습니다. 그쵸? 이 길이 R 다시로 넣고요. R 다시. 얘는 R 해서 길이가 똑같겠죠. 그 다음 뭐다? 얘가 뭐다? 공통이다. 그래서 길이가 셋 다 같습니다. 길이가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삼각형인데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뭐다? 바로 합동이다. 합동 조건은 SSS 이렇게 되어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합동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변은 지금 우리 공통현이죠. 공통현은 여기를 뭐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수직 이등분. 그쵸?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다? 높이 값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합동이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뭐한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공통의 현 AB를 수직 이등분한다. 그 이유는 뭐한다? 이등변 삼각형 OAB에서 각 AOB를 이등분함으로. 여기서 그림에서 살펴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쵸? 근데 뭐한다? 이게 똑같이 합동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을 한다. 길이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공통현. 아까 우리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다. 밑에는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설명은 우리 어떻게 하는 거다? 설명은 바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설명할 때 왜 여기다 K를 곱하느냐, 이렇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인데 여기다 왜 K를 곱하느냐,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 앞에서 배우는 항등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등식. 그쵸? 두 원의 교점의 좌표는, 교점은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죠. 두 개에서는 기억, 니은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기억, 니은을 항상 만족시킨다. 항상 만족. 그죠? 는 0을 항상 만족시켜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우리가 fx라고 놓고했고요. 얘를 뭘로? gx라는 함수를 잡겠습니다. 이거 함수 모양이에요. 그쵸? 이름을 붙여놓은 거 함수에다가 이 함수는 fx, gx. 사실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선생님이 원래는 더 어렵게 나타나면, 지금 얘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x하고 y에 대한 식이니까 fxy 이렇게. 그럼 얘는 gxy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쵸? 이 교점에서는요, 항상 어떻게 돼? 는 0을 만족시킵니다. 교점에서는 는 0을 만족시켜요. 그쵸? 그러면 이 교점에서는 이 fxy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p라 잡고요. 0이고요. gxy, 지금 이걸 선생님이 짧게 나타낸 거야.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요. 그쵸? fx는 이겁니다. 이거 뭐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걸 다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야. 일단 어떤 수를 곱해도 0입니다. 어디에서요? 교점에서. 그쵸? 그럼 교점에서는요,
그쵸? 교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도 뭐한다? 항상 성립한다. 교점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면 성립을 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항등식이죠. 그죠? 당연하죠. 교점에서예요. 다른 점이 아니라 교점에서는 항상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야. 그래서 어떤 수를 곱해도 0이고요. 얘도 0이야. 그래서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야. 그래서 교점에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엄마다 둘이 더해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쵸? 얘를 뭘로 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P로 나눠줍니다. P가 이제 0이 아니라고 봤을 때, P로 나눠주면 fxy 더하기 P분의 Q 곱하기 G함수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다. 얘를 뭘로 바꿔준 겁니까? 바로 K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fxy 더하기 K 곱하기 gxy, xy는 0이다. 얘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다시 바꿔준 거고요. 더하기 k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여기 y네요.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바꿔놓은 게 바로 이 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한다? 항등식에서 갖고 왔습니다. 교점에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교점에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특수한 값을 넣어주면은 교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애들은 교점을 지난다.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을 지납니다.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뭐한다? 항상 교점을 지난다. 얘를 정리해서 풀어주면 얘를 정리해도 뭐한다? 항상 교점을 지난다.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통틀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중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x의 제곱 y의 제곱이 사라지면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그쵸?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의 제곱 y의 제곱이 개수가 k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y의 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그죠? x의 제곱과 개수가 같고 x 곱하기 y항이 없으므로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x의 제곱 y의 제곱이 계속 같고 x, y항이 없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된다. 오늘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k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한 방정식 니은이 될 수 없으므로 원 니은을 나타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이란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되고요. k가 0이 아닌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니은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 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지금 기역이고 니은인데 왜 니은이 안 되냐? 니은이 되는 방법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같으면 돼요. 기역과 니은이 같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곱하기 니은 이렇게 되고 0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k가 있고요. 기역과 니은이 같기 때문에 니은 더하기 k 니은 니은 더하기 k 니은 이렇게 되겠죠. 니은으로 분배 법칙을 묶어주면 여기 1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약분해주면은 니은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은 0이 될 수 있는데 왜 될 수 없다고 나왔을까요? 그거는요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이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기역과 여기 니은이 어떻다? 같으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 만약 기역과 니은이 같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이 이렇게 둘이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점들이 다 교점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일로 넘어오면은 니은이 되는 법은 서로 같을 텐데 전제 자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니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쵸? 기억은 가능해요. 언제? K가 0일 때. K가 0이면 얘가 전체 사라지면서 이 기억 원은 가능하지만 니은 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쵸? 좀 항등식 개념을 갖고 와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살짝 이해해 주시고요. 이 단원에서 키포인트는 뭐라? 바로 문제로 푼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c 더하기 k배 한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놓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으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 왜 이게 k죠? 라는 겁니다. 왜 이거 k죠? 왜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니라 왜 k인 거죠? 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뭐가 나왔다는 거죠? 이 점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무슨 한 가지, 두 가지, 뭐 세 가지 나왔지만 지나는 점은 더 많이 그릴 수 있겠죠. 이 점을 지나는, 이 교점을,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입니다. 직선은 하나. 그게 직선은 하나. 언제? K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하나고요. 교점을 지나는 원에 지금 여기 3개 나왔지만 사실은 더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쵸? 더 많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그쵸?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숫자로 정할 수가 없어요. 일정한 숫자로 정할 수 없고요. 뭐 한다? 이 원들을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K를 사용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우리는 좌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정확히 구하려면 좌표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x, y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k 값을 구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정확히 구하라 그러면 좌표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x, y 값을 구하면 k 값이 나와지고요. 그 k 값이 구해지면 어떻게 돼요? 원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k 값은 뭐 한다? 원의 중심이 다 다른데 이 원의 중심과 원의 방향, 이쪽에 치우쳐져 있냐, 이쪽에 치우쳐져 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문자로 하는 이유는 뭐다? 무수히 많은 원들이 있는데 그 원들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K를 사용했다. 이 K 값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좌표가 꼭 필요하다. 그 하나의 좌표만 하면은 이 방정식에서 X, Y 값을 다 숫자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그 숫자 좌표 하나에 의해서 K 값이 정해지면서 원의 방정식이 정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다시.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일직선, 이 교점을 지나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다. 하나 딱 정해졌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습니다. K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1.5일 때도 있고 1.8일 때도 있고 100일 때도 있고 많겠죠. K 값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 그래서 K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좌표 하나가 필요하고요. K 값이 정해지면은 이제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 같은 게 다 정해지면서 하나의 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K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이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풀 거냐면요, 방정식이 하나 fx가 주어지고 하나가
gx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0이라고 쳤을 때 fx 더하기 k gx는 0이다. 어떤 방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fx 더하기 k gx는 0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x 더하기 y는 0이고요. 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올게요. 얘가 지금 1,0을 지난다고 얘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1,0을 지난다. 이 직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도 방정식 이렇게 나왔죠. 능력.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k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얘가 바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뭐한다?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점이 힌트로 나가는 겁니다. 대입시켜주면 1 더하기 0 더하기 k고요. 1 더하기 2y, y가 0이죠. 더하기 1 이렇게 해서요. 계산해주면 얘가 2k 0이고요. 2k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시켜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빼기 2분의 1 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 그쵸?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은 0. 얘가 없어지네요. 2분의 1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x는 1 해서 어떤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x는 1,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원점 나왔을 때 x는 1이라는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버리네요. 교점을 지나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방정식이 나오고 방정식이 나오면 둘이 방정식에다가 방정식을 더한데 k 대해도 얼마가 된다? 0. 이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식을 세우는 방법까지 힌트를 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마지막 부분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거 지금 원의 방정식이지만 다른 방정식에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K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꼭 외워서 문제는 그냥 이 식을 외워서 풀자라는 것까지 되겠습니다.